22년 7월 29일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낭독 181일차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오늘은 17장 18장 낭독하겠습니다. 17장 기적을 가지고 온 반지. 머피 박사의 친척 중에 중증의 노인성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으며 그때의 의학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타주로부터 독립해 살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적이 잘 일어난다는 유럽의 한 기도원에서 온 수도사를 만났어요. 수도사가 진짜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게 간절히 청해서 그 조각을 얻었고 대가로 $500를 기부했습니다. 이 진짜 십자가에는 닿기만 해도 그리스도에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는 반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74살의 아버지는 자식의 뜻하지 않는 효도에 매우 감격하여 그 반지를 빼앗듯이 받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검사도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들이 준 것은 진짜 십자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반지에 끼워 넣은 것뿐입니다. 아들이 가져왔던 선물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준 선물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는 거짓말도 있었지만 정말 병이 치유되는 일도 많았음을 이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5분 명상. 무엇이든 믿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18장 체면요법과 잠재의식. 체면술을 질병 치료에 처음 이용한 사람이 독일의 의학자 메머스입니다. 그가 1778년 파리의 진료소를 개설했을 때 그곳은 보통 병원의 진료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가의 그림과 크리스탈 유리를 사용한 장식, 로코코풍의 시계, 두톤 페르시아풍의 양탄자 등 당시 왕과 귀족의 저택처럼 호화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크고 둥그런 통이 놓여 있고 철제 막대기 몇 개 꽂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그 막대기를 손으로 잡으면 방 한편에 있던 악단이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을 한 메머스가 등장하여 음악에 맞춰 환자의 주위를 돌면서 한부에 손을 댑니다. 환자는 순간 멍해집니다. 얼마 후도 음악도 멈추고 어느 사이 메스머의 모습도 사라집니다. 환자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병은 치유되어 있습니다. 메스머는 이것을 동물 자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치료는 메스머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치료율이 아주 높아서 루이 14세까지도 그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메스머리즘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체면요법입니다. 그리고 체면요법이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의식하는 마음을 멍하게 만들어 잠재의식이 직접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는 마음은 판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암시를 받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에 따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마음이 몽롱한 상태가 될 때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인 일은 잠재의식이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5분 명상. 체면술도 체면요법도 잠재의식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용이 되게 좋죠? 네, 여러분들 잠재의식 잘 활용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낭독을 8월에 뵙겠네요, 여러분. 7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Have a good day.